안녕하세요. 기출 응용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기출 문제와 그거를 조금 변형한 응용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제기 주제입니다. 이건 2016년도 기출인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기 함수인데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제기를 이용하지 않고 반복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나로 제기로 구현이 된 겁니다. 가를 먼저 보면은 k라는 값이 전달이 돼서 k를 계속 1씩 빼주면서 아래다가 누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k가 예를 들어서 뭐 5다 전달이 됐으면 5 더하고 그 다음에 1 빼서 그 다음 4, 3, 2, 1 이런 식으로 다 더한 값이 아래에 들어가서 리턴이 됩니다. 펑션 2를 보면은 k 값이 1 이하면은 어떻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무언가 해주는데 이거는 제기로 구현한 아주 대표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억은 탈출 조건이 되겠습니다. 기억에는 k가 1 이하일 때.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제기적으로 호출하는 거. 펑션 2를 호출을 하는데 k를 여기 보면 5부터 5, 4, 3 이렇게 1씩 줄이면서 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k가 예를 들어서 5 전달이 됐으면은 5를 먼저 더해주고 그 다음에 펑션 2에다가 4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딩으로 해주게 되면 5 대신에 k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펑션 2에다가 k-1 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5를 더하고 그 다음에 5보다 1 작은 4로 제기적으로 호출하는 부분이 구현이 되겠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1 이하일 때는 탈출 조건이죠. 더 이상 제기적으로 호출하지 않으니까 그냥 k 값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1이면은 그냥 1 돌려주면 되죠. 여기도 1일 때는 1이 더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수기 때문에 k가 아니라 뭐 1이 전달이 돼도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0과 1을 다 고려해야 된다면 반드시 k여야 되겠지만 지금은 양수니까 뭐 k도 되고 1도 되고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피보나치 함수로 문제가 나왔었네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조건일 때 return n을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n보다 1의 작은 걸로 제기 호출을 하고요. 2 작은 걸로 제기 호출을 합니다. 이 피보나치 정의에 따라서 호출이 되고 있죠. 반복을 사용하지 않고 제기를 사용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탈출 조건입니다. 자, 언제 탈출이 되냐면은 이 조건이죠. 0일 때나 1일 때는 제기적 호출하지 않고 끝나죠. 그래서 n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0일 때 0, 1일 때 1, 이 n이 지금 같죠. 그래서 이 n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기억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return n 해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게 되겠고 니은은 볼까요? 니은은 반복문으로 되는데 0일 때는 0, 1일 때는 1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 이외에는 배열을 계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0, 1이 계산되어 있으니까 2부터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 배열 ARY, FIB에 여기 지금 K-3, K-2잖아요. 그래서 K를 쓰면 됩니다. K에다가는 K-1과 K-2번째 값 앞에서 구한 것들 더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니은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2번은 FIB1에 1이라는 함수, 이거죠. 제기적 호출. 4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F4라고 그냥 간단하게 쓰면은 4 밑에는 1을 뺀 것과 2를 뺀 게 두 번 호출되잖아요. 3과 2가 호출이 될 겁니다. 3 밑에는 2와 1 호출되고요. 2 밑에는 1과 0이 호출되겠죠. 얘도 1, 0. 1과 0은 더 이상 호출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나죠. 자, 이걸 보면은 먼저 3이 호출되잖아요. 제일 먼저 4 밑에 3이 이렇게 호출됩니다. 3이 호출되면서 그 밑에 2가 호출되고요. 여기까지 왔죠. 2 밑에는 이제 1이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에는 FIB1에 1이 되겠죠. 이렇게 호출이 되고, 자, 그 다음에 1 다음에 이제 0이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고, 그럼 여기까지 지금 끝났으니까 여기 FIB 1이 호출될 차례입니다. 1, 요거까지 호출돼서 지금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지금 남았으니까 요 리을 뒤에 쭉 써주면 되겠죠. 2, 1, 0. 그래서 2, 1, 0으로 출되면 됩니다. 그래서 FIB 1에 2에 리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디귿 리을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FIB 1에 5를 호출을 했을 때 1이 호출된 전체 횟수를 써라 그랬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자, 아까처럼 5 밑에 4, 3 이렇게 다 그려도 되지만 아까 4를 그릴 때도 꽤 공간을 많이 차지했는데 5는 더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다 하나하나 세지 말고 0, 1, 2일 때 한번 세보죠. 0일 때는 FIB 1이 호출되지 않죠. 1은 자기 자신이니까 한 번 호출됐습니다. 2는 2를 호출하면 1과 0이 호출되잖아요. 1이 한 번 호출되죠. 그래서 얘도 한 번입니다. 3을 부르면은 3 밑에는 2와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한 번이죠. 1 한 번. 여기는 아까 구했죠. 한 번이죠. 그래서 한 번 한 번 해서 여기는 두 번입니다. 4, 5 세보면은 4는 3과 2니까 3과 2 두 번 한 번이죠. 그래서 여기 세 번. 마찬가지로 5는 4와 3이니까 4와 3 그래서 총 5번이 호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향식으로 구하면은 이거를 다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19년도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20년도 문제입니다. 20년도 문제는 AP, BP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건 한번 소스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곱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AP부터 보면은 이렇게 2, 5를 주면은 X와 N이죠. 2와 5를 주면은 2의 5제곱을 구하는 요 로직이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일 때는 n이 0이면은 2의 0제곱이니까 1이죠. 그냥 1 돌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 0이 아니다. 그럴 때는 x를 하나 빼내고 요 2를 하나 빼냈죠. 곱하기 그 다음에 요 x는 2 그대로 두고 n을 하나 줄였습니다. 얘는 4가 되겠죠. 그럼 2의 4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5제곱이었는데 2를 앞으로 하나 빼냈으니까 2 곱하기 2의 4제곱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다 나뉘어져 가지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의 5제곱은 3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과는 32가 나오게 됩니다. 자, 나를 보면은 나는 같은 기능을 하는데 조금 달라요. 0일 때는 그냥 1이고요. 앞에서 그런 거랑 똑같죠. 자, 그 이외에 0이 아닐 경우에는 홀수와 짝수로 나뉩니다. 이 두 군데에서. 여기 짝수죠. n이 짝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2의 10제곱이다 그러면 2의 10제곱은 2의 5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걸 5와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n을 2로 나눴죠. 반으로 쪼갰습니다. 이거 짝수니까 소수점이 없겠죠. 딱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는 수를 x 곱하기 x로 바꿔요. 2의 10제곱인데 5제곱 5제곱으로 나눌 때 2를 2 곱하기 2 한 다음에 5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제곱에 5제곱. 수학 시간에 요 제곱하는 제곱 법칙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2 곱하기 5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2와 5로 나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곱하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요 n이 10이었던 거를 반으로 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줄은 n이 홀수일 때입니다. 홀수일 때는 2에 예를 들어서 9제곱이다 그러면 이걸 반으로 쪼갤 수 없으니까 2를 하나 빼내고 그 다음에 2의 8제곱을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짝수가 되니까 앞에 거 했던 방법 똑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2를 두 배로 만들어서 4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절반으로 4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x 하나 빼내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x로 만들고 그 다음 1 뺀 거에서 절반으로 해서 앞에 거랑 같은 원리로 제기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2와 10을 주면 여기서 2와 10을 주면 2의 10제곱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제곱이 계속 반으로 줄어나가요. 이 앞에서 이제 n을 출력을 하고 있잖아요. 딱 함수가 호출되자마자 이 n값 출력하는데 처음엔 10이죠. 그 다음에 반 5, 그 다음에 또 반인데
홀수니까 1을 뺀 다음에 그걸 반, 4가 돼서 4의 반이니까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는데 2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20일 때 반이니까 10, 그 다음에 5 가는데 10이 이 앞에 있었죠. 그 이후에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5210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결과에서 앞에 20만 붙은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볼까요? 시간 복잡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P 같은 경우에는 10개다 그러면 하나 빼내고 2 곱하기 2의 1제곱, 그 다음에 2의 9제곱,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빼내다 보니까 n이 10이면 총 10번 하게 되죠. 10번 빼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5의 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P 같은 경우에는 10개인데 반으로 줄이죠. 5가 됐고 또 반으로 줄여서, 예를 들어서 1024의 제곱이었으면 계속 반으로 줄여서 10번만 하면 될 거예요. 이런 시간 복잡도는 5의 로그의 n이죠. 그래서 5의 로그의 n이 BP의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20년도 문제도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4년도죠. 24년도 최근 문제입니다. 이게 로봇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피보나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로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개념만 좀 이해를 하면은 이 문제 소스코드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이 한 걸음에 1m, 2m, 3m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보는 거죠. nm를 갈 때 방법의 수를 세고 싶어요. 그게 로봇 n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 예시를 밑에 써주고 있습니다. 1m를 이동하는 방법은 1m 걸음, 1m 걸음 하나밖에 없죠. 2m, 3m를 가면 원래 가고자 하는 1m를 초과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로봇 1은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m를 가는 방법은 1m로 두 번, 1m 플러스 1m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m 걸음을 그냥 한 번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3m를 가는 건 이렇게 좀 더 경우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걸음의 경우를 맨 첫 번째 걸음을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걸음은 1m 걸음, 2m 걸음, 3m 걸음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반드시. 4m 걸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1m를 간 다음에 요건 그냥 1m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2m를 가는 거죠. 1 플러스 2. 그 다음에 2m를 간 다음에는 남은 1m 플러스 1. 3m 간 다음에는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0이죠. 그냥 이대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m를 간 다음에 2m를 가는 방법은 앞에서 구했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2m를 간 다음에 1m를 가는 방법은 한 가지. 3m를 간 다음에는 더 이상 안 가도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의 경우죠. 다 합쳐서 네 가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n이 3보다 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nm를 이동하는 방법은 3m를 이동하기 위한 방법처럼 앞에서 구한 거, 요거 방법처럼 세 가지로 나눠져요. 1m를 먼저 간 다음에 나머지 n-1m를 가는 거. 2m를 가고 n-2m, 다음 3m를 가고 n-3m를 가는 방법. 4m는 없으니까 더 이상 셀 수가 없죠. 이 세 가지 경우만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법을 다 구한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n이라는 걸 구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n-1m, n-2m, n-3m를 이동하는 방법은 로봇 n의 n-1, 로봇의 n-2, 로봇의 n-3 요 세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써져 있는 요 경우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Rn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개념적으로 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예시를 들어보시면 편해요. 4m를 이동하는 방법은 1m를 가고 3m를 가는 거, 2m를 가고 2m를 가는 거, 3m를 가고 1m를 가는 거, 이 방법밖에 없어요. 먼저 1m 첫 번째 걸음 내 1m 걸음을 갔다고 치면 나머지 3m를 가는 방법의 수는 앞에서 구했죠. R에 3 구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2m 걸음을 갔어요. 그럼 나머지 2m를 가는 방법은 아래 2. 3m 걸음을 간 다음에는 1m 남았으니까 아래 1. 요 세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리턴에다가는 요 로봇 함수를 재기적으로 호출하면 돼요. 로봇 1 더하기 로봇 2 더하기 로봇 3. 네,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리턴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로봇 이 n 값이 1, 2, 3인 경우에는 1 또는 2 또는 3인 경우에는 재기적으로 호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앞에서 지금 경우를 다 이미 구해놨죠. 간단하게. 그래서 1이나 2일 때는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는 2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n과 경우가 같죠. 지금 1일 때 1, 2일 때 2. 그러니까 기억에는 return n 해주면 되고요. return n 해주면 끝나고 3일 때는 이제 3이 아니죠. 4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return 4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그렇게 구하면 되고요. 6을 입력하면 어떻게 하냐.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 개념을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6m를 가는 방법은 첫 번째 걸음으로, 로봇의 첫 번째 걸음으로 1m 걸음을 가는 경우, 2m 걸음을 가는 경우, 3m 걸음을 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m 걸음을 갔으면 나머지 5m를 가는 방법의 수를 세면 되죠. 그 다음에 2m 간 다음에는 4m 남았으니까 4m 걸음을 가는 방법의 수, 3m 다음에는 3m. 요거를 세서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래 n은 요 앞에 3개 구한다 그랬잖아요. n-1, n-2, n-3을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역으로 구하면 됩니다. 1m 가는 방법 수는 한 가지, 2m는 두 가지, 3m는 네 가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럼 4, 5, 6은 순서대로 그냥 요 앞에 거 3개 더하면 돼요. 1, 2, 4 더하면 7이죠. 5m 가는 건 앞에 거 3개 더하면 됩니다. 2, 4, 7 더하면 13. 6m 가는 건 요 앞에 거 요거 3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24. 그래서 24가지가 됩니다. 6이 아니라 36이래. 엄청 큰 값을 넣었을 때는 값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그래서 36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게 세보면 한 20억쯤 됩니다. 20억이 계산이 됐는데 37을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뭔가 오류가 났죠. 이거는 인티저 값이 4바이트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32비트죠. 그러면은 2의 30제곱이면 한 10억쯤 됩니다. 그래서 2비트가 남으니까 한 40억 되겠죠. 40억 개의 경우를 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음수 양수해야 되니까 한 20억 정도 돼요. 20억 조금 넘는 값. 그래서 요 값까지는 표현이 되는데 거기서 더 커진 값은 더 이상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수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인티저가 4바이트였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네, 이런 이유를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제기를 사용한 기출문제 좀 풀어봤는데요. 이게 개념만 좀 알고 있어도 그렇게 소스코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제기를 이용한 문제구나, 피보나치를 이용했구나, 이 정도만 떠올리셔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풀었던 응용 문제를 기출 문제를 조금 응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수를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게 토끼 예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쌍의 갓 태어난 아기 토끼로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토끼가 한 쌍이 있습니다. 근데 아기 토끼는 생후 한 달이 되면 어른 토끼가 된대요. 자, 어른 토끼는 죽지 않고 계속 잘 살아 있습니다. 어른 토끼가 되면 한 달마다 한 쌍의 아기 토끼를 계속 낳아요. 이번 달에도 낳고 다음 달에도 낳고. 자, 시작하고 6달 후에는 몇 쌍의 토끼가 있을까? 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시작을 0달, 뭐 한 달, 두 달 할 때 0달이라고 할게요.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 토끼와 아기 토끼를 한번 세볼게요. 어른 토끼는 지금 없죠. 없습니다. 아기 토끼만 한 쌍이 있어요. 이 숫자는 쌍입니다. 이게 한 달이 지나면은 이 아기 토끼가 어른 토끼가 됐죠. 한 쌍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기 토끼는 어른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없죠. 어른 토끼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낳은 토끼도 없어요.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작할 때는 한 쌍 토끼,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한 쌍입니다.
그 다음에 2달을 지난 다음 볼까요? 한 달이 또 지났어요. 어른 토끼는 한 쌍의 토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새끼 토끼가, 이 아기 토끼가 이렇게 한 쌍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어른 토끼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럼 한 쌍과 한 쌍 더해서 2쌍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피보나치 수와 연관이 있는데 이 앞에 2개, 1과 1을 더했더니 2개가 된 거죠. 자, 그럼 3달 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 보겠습니다. 어른 토끼, 아기 토끼를 봤을 때 아기 토끼는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어른 토끼는 이 기존의 어른 토끼와 아기 토끼 수를 합하면 됩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2가 되는 거죠. 아기 토끼는 어떻게 되냐 봤더니 이 어른 토끼의 수를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어른 토끼가 한 달 후에 새끼를 낳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오면 됩니다. 1, 1. 자, 그래서 1과 1을 더하면 3쌍. 여기 있는 1과 여기에 있는 2가 더해진 거죠. 3쌍 됐고요. 한 달 또 지난 다음 볼까요? 어른 토끼는 2쌍. 2쌍의 새끼를 낳았으니까 여긴 2쌍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른 토끼 수는 아기 토끼가 자란 것까지 더해서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은 얘랑 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요 앞에 거 얘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2쌍은 여기 있는 2쌍인데 이 2쌍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그 전달에 어른 토끼와 아기 토끼의 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얘죠. 그래서 이 4에 피보나치 4를 구할 때는 3과 2를 더한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가 이 토끼 문제에서 정확히 그 개념이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5, 6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5개고 여기 3개니까 더하면 이제 8마리가 되겠죠. 합쳤을 때. 그럼 8마리고 여기 5마리니까 여기 13마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6달 후에는 13쌍이 된다는 거를 이 5번째, 6번째 달은 그냥 일일이 구하지 않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알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다 만약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시연어로도 바로 제시가 되고 풀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토끼 문제만 앞에서 이해했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름만 레빗으로 해놨지 그냥 피보나치 소스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프린트F의 결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피보나치만 하면 너무 그냥 쉽게 맞추실 것 같아서 그냥 카운트 값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카운트는 0에서 시작을 하고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한 번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빗 함수가 총 몇 번 호출되는지를 계산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 호출됐는지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 앞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카운트, 플러스 카운트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뭔지 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printf에 여러 개의 변수를 출력할 때는 순서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레빗 4를 호출하면은 레빗 4에서 리턴된 값, 총 토끼의 쌍수가 몇 쌍인지가 출력이 되는데 이 카운트를 요 뒤에다가 출력을 해버리면요. 이 레빗이 호출되면서 카운트를 계속 해야 되는데 카운트가 출력이 안 되고 그냥 0이 출력이 돼버립니다. 이게 뒤에서부터 역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레빗이 호출되기 전에 먼저 출력이 되니까 0이 출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카운트는 레빗이 다 호출된 다음에 그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 역순으로 가니까. 그래서 얘부터 이제 되니까 0이죠. 풀 돼서 1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돼서 그 다음에 0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빗에서 이 토끼의 쌍의 수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호출된 카운트 수가 최종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4잖아요. 네, 4에 해당하는 피보나치 수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 구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한 마리였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그 다음 두 번째 달에는 두 마리, 세 번째 달에는 세 마리, 그 다음에 네 번째 달에는 이렇게 해서 5마리가 되기 때문에 5마리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의 개수, 이제 레빗이 호출된 횟수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런 방법을 썼었는데 R로 할까요? R에 0일 때 카운트의 개수는 몇일까요?
한 번이겠죠, 한 번. 그 다음에 아래 1일 때는 마찬가지로 네, 한 번입니다. 여기서 제기적 호출 없이 그냥 끝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아래 2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아래 1과 아래 0이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자기 자신에서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3을 호출하면 2와 1을 더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잖아요. 1과 3을 더해서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4.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랩이 4죠. 랩이 4를 구할 때는 자기 자신 한 번과 그 다음에 그 앞에 거 2개 3과 5죠. 2개 더하면 8이니까 자기 자신까지 해서 9. 그래서 카운트는 9로 계산이 되고요. 이 랩이 함수가 총 9번 호출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면은 뭐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고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냥 짧은 소스코드 하나에서 피보나치 문제 풀어봤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황금 비율이라고 그랬는데 피보나치 수는 황금 비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황금 비율이 뭔지 혹시 잘 모르시면은 이거 개념적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는 주제인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옛날에는 태극기를 황금 비율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즘에 태극기 만드는 법 제가 찾아봤더니 2대3 비율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대3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대 1.618 이 무한대로 나가는 무리수인데 이 비율로 만들면 가장 아름답다고 해요. 그래서 황금 비율인데 이 비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거를 실제로 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무리수니까 그냥 영원히 구할 수는 없어요. 이제 수렴하는 값인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가 1, 1, 2, 그 다음에 더해서 3, 5, 8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때 이 피보나치 어떤 특정 피보나치 수를 그 바로 전 피보나치 수와 비율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 거는 이제 그 기존 값이 없으니까 얘는 구할 수가 없고 얘부터 구할 수가 있는데 1과 1이니까 요거 분의 요겁니다. 바로 전에 거 분의 자기 자신 1분의 1이니까 얘는 1이죠. 얘는 1분의 2니까 2입니다. 얘는 2분의 3이니까 1.5 얘는 3분의 5니까 1.666 이렇게 되죠. 얘는 5분의 8이니까 더해보면 1.6 하나만 더 해볼까요? 13 8분의 13이에요. 그러면은 8분의 13은 1과 8분의 5니까 1.625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를 보면은 약간 뭔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1이고 얘가 2라고 해볼게요. 이때 처음에 1이었죠. 1 여기가 이제 0이라고 여기가 0은 아니지만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요. 요 x값은 상관없이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시각적인 이해를 위해서. 여기 1이고 그 다음 2죠. 다음 칸은 2입니다. 여기죠. 여기. 그 다음 칸은 1.5예요. 1.5는 여기쯤이겠네요. 그 다음에 1.666 여기쯤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 이거보다 작아졌죠. 근데 기존의 1.5보다는 큰 값입니다. 그 다음에 1.625는 1.6보다 좀 더 커졌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를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폭이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면서 조금만 지나가도 거의 직선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1.618 요 값에 수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 프로그램 소스가 지금 황금 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멈춘 다음에 한번 계산해 볼게요. 프린트F 한번 값 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계산한 다음에 한번 영상 재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보셨을까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F라는 거, 그 다음에 R이라는 거, 그 다음에 S라는 거, 이 세 개의 배열이 있죠. 이게 뭐 하는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F는 그냥 피보나치 수 계산해서 넣는 배열이고요. 그 다음 R은 아까 우리 구했던 뭐 1.5, 1.6 이런 거 계산했었죠. 그 비율을 넣는 배열이 되겠습니다. S는 이 뒤에서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피보나치 수는 처음에 0과 1은 그냥 1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0번째는 비율이 없죠. 그 앞에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값만 비율을 1로 놓습니다. 1과 1이니까 1이죠. 이것만 계산해 놓고 SA1은 그냥 1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문을 통해서 두 번째 값부터 계산하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는 우리 구하는 방법 알죠? 전에 거랑 전전 거 더하면 됩니다. 피보나치 수는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비율은 R의 I, 예를 들어서 1, 2, 3, 4, 5 다섯 번째 피보나치 수의 이 R 값 구하려면 이 네 번째 값과 다섯 번째 값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값과 다섯 번째 값을 분자와 분모로 쓰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플로트입니다. 이걸 인티저로 하면은 소수점이 없어져서 계산이 제대로 안 됩니다. 플로트라는 것 감안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계산한 이 R값 비율이 그 전에 있는 R값보다 크다면 아까 그래프를 잠깐 그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커졌을 땐 다음번은 작아지거든요. 작아졌으면 다음번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산한 비율값이 크다는 거는 지금 여기에요. 여기 전에 값이 작았을 겁니다. 이렇게 커진 경우잖아요. 이럴 때는 이 SI 값에다가 기존의 SI 값에다 부호를 바꿔줄게요. 음수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부호를 바꿔줍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큰 값에 있다가 작은 값에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갈 때 비율을 처음에는 부호가 바뀌었을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곱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값이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갈 때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부호가 바뀌었겠죠. 여기서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부호가 같고 이런 식으로 두 개 쌍을 이루면서 마이너스 1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넘값이 8이기 때문에 두 개씩 나눠서 곱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S값은 그렇게 계산이 되고 F값은 마찬가지로 이 피보나치 수 그냥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1, 1, 2, 3 그다음에 5, 8, 13, 21 해서 21이라는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1, 그 다음에 이 S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직접 한번 해보셔도 좋고 코딩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기 문제, 피보나치 수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응용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건 당연히 아니고요.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 텐데 그게 재기 문제구나, 피보나치 수 문제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기출문제와 응용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다른 또 기출문제와 또 응용문제로 풀이 만들어서 찾아뵐게요. 얼마나 자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